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장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금들은 빠져나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돈과 얽히고 설킨 이슈들 발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꾸려갈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힘든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이슈 파헤쳐 보면서 반전의 계기 좀 기다림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돈이 드는 이슈 첫 번째, 희망 고문, 9월에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첫 번째 확인해보죠. 여러 전략적인 리포트를 아침부터 쭉 보다가 희망 고문 딱 눈에 띄어서 이 리포트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 나아질 모멘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는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였습니다.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금융사들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12% 하락이었고요. 지난 2016년부터 쭉 월간 기준 데이터를 봤더니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코스피는 이후에 대체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은 나쁘진 않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부각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4분기 내년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내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어도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은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걸림돌이 돼서 이 내부적인 이슈로 더욱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월에 스타트 라인이 워낙 좋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9월의 악몽, 이 힘든 시기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이야기부터 우리 이사님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9월의 악몽 같은 10월은 오지 않을 것이다.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주목을 해도 될까요? 이사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 그 리포트만 보면 좀 좋아지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이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희망 고문이라는 그 리포트 자체는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굵직한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서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금리가 좀 정책이 좀 선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 전략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이번 년 들어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월 CPI에서 이제 고점 찍을 때는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항상 보면 연준의 긴축 정책을 선회시킬 만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고물가를 유발했던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또 곡물 가격 하락 그리고 노동 참여 인구가 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구인 숫자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는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하락 중 반등을 하고 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지금 새롭게 그 9월에 수정된 점도표에 대한 연말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망이 그대로 유지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수 반등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역시도 잭슨홀 이후 미팅 이후로는 일관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발언을 지금 필요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최근 대두된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좀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먼저라는 내용을 연준 위원 여러 명이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좀 나타내면서 정책 전환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사실 어떤 금리가 과연 금리가 이제 하락 반전 내지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가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10월 달에 뭐 리포트 말대로 좀 하락이 좀 멈춘다 뭐 그런 게 나타날지라도 앞으로의 그런 시장 전망이 10월 이후에도 또 반전으로 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꼭 좋은 반등하는 상황이 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희망 고문이 정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만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단기적으로는요. 가장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주 빅 이벤트 중에 하나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아까 이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분기점 역할을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최대한 투자자분들은 활용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9월 미국 그 CPI가 지금 예상은 전년 대비 한 8.1%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제한 그런 CPI는 6.5% 또는 6.6%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최소한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지금 상승하는 그런 현상은 사실 지난 개인 소비 지출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일단 주거 비용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일단 주요 원인으로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냐가 이제 더 중요할 것인데 만일 예상보다 이것보다 낮은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최근 하락폭을 크게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크게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수치가 발표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수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또한 지금 11월 FOMC에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도 지금 11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높은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 나오지 않을 정도 수준의 조금 뭐 상승이 좀 나타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정말 갑자기 확률에서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 버린다면 시장은 좀 더 저점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는 원인이 사실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높은 임금 수준이 미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인하는 노동자 숫자보다 직업을 원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사망자가 많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5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는데요. 이것이 약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사망을 했고 특히 이제 55세 이상의 어떤 고령자들의 그런 사망률이 높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저임금을 받던 노동력이 크게 좀 줄어서 저임금 서비스업계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에서의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좀 악화되는 모습은 쉽게 나타날 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그런 정책 선에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시장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은 단기로라고 할지라도 들어왔거든요. 오늘 시장 수급 잠깐 보시면은요, 양대 시장에서 매도가 거셌다가 12시 구간 외국인 매수 전환, 그리고 1,0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부담에도 외국인인 대형주는 강력하게 사고 있다라는 지금 신호는 특별하게 해석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지수가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계좌별로 상당히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반대 매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일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매도를 크게 늘리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오늘의 그 외국인 매수세의 전환이라든지 외국인 매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 특정 부분에서의 그런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나올 뿐 전반적인 시장 매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만 좀 향후 반등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보여서 일단은 수급 자체를 끝까지 좀 보셔야겠지만 CPI 이전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수 상황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물가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두 번째 이슈로 저희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미중 패권 싸움에 피 터지는 국내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저희 헤드라인을 달아봤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반복이 됐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한 이 긴장감 그리고 날선 발언들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무기는 또 한 번 히토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최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부품이 들어간 어떠한 것도 미국 정부는 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산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해서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하지 않겠다. 정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기조로 인해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물론 단서는 붙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밝힌 거죠. 그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 라는 생각을 했고 히토류 카드를 꺼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관영지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 언론의 특성상 이렇게 한번 여론과 국제적인 반응을 본 다음에 액션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기에 이르기까지 히토류의 사용 범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1%, 미국의 의존도는 80%나 됩니다. 호주 광산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긴 힘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패권 전쟁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이사님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될까요? 염두해둬야 된다면 어디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나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F-35를 허가함에 있어서 이미 대체 기술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기존에 주문했던 것만 일단 받는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히토류가 정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일단 하고요. 이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에서의 어떤 지금 중국향 그런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향 그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복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중국에서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중국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해서
만일 이제 보복 규제를 정말 크게 뭐 히토류가 됐든 어떤 다른 거에 됐든 규제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게 무역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이 좀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GDP 성장률과 가장 관련이 있는 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금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을 통한 어떤 경기 부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뭐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지금 내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미 무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배짱을 불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16일 날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산연임에 지금 성공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의 정책과 그 이후 정책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많이들 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그 봉쇄 정책이 좀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사실 정말 안 좋게 된 것 중에 배경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정말 그 현실화시켜서 그 크게 터트리느냐 아니면 좀 봉쇄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 섞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사실 그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금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중국하고 일본 역시도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온 이유가 상당히 지금 증시에 중요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공급 감소 이후에 재고 고점이 확인된다면 주가랑 업황도 이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좀 재고 수준을 점검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이슈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